안녕하세요, 뿌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파벳이라는 문제를 할 겁니다. 이 알파벳이라는 문제는 어, 보면 올림피아드 문제입니다. 올림피아드 문제인데 크로아티아 해외 올림피아드 문제고 고등학교 문제고 지역 대회 관련 문제로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2002년도 좀 오래 전에 문제긴 하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 고등학교 1차 대회에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정보올림피아드에서 고등부 1차 대회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했죠. 제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이걸 사람 수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맞은 사람은 7천 명이 넘는 걸 보면은 정답률 한 10,000명 이상은 풀지 않았나 싶어요. 정답률 비율도 30%니까 생각보다 낮죠. 제한 시간이 2초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한 시간은 대략 반복문으로 돌렸을 때 2억 번 정도 돌렸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대략을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읽어보면은 보드가 있고 대문자 알파벳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져 있고 상하좌우로 인접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새로 이동한 칸에 적혀져 있는 알파벳은 지금 지나온 칸에 적혀져 있는 알파벳과는 달라야 된다. 즉 같은 알파벳과는 두 번 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전에 A를 지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A를 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랬을 때 말이 최대한 몇 칸을 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오케이 뭐 그런 거래요. 문제는 되게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입력 조건, 출력 조건 굉장히 잘 살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첫째 줄 R과 C라 그랬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범위가 적혀져 있고 두 번째 줄부터는 보드에 적혀져 있는 대문자 알파벳이 빈칸없이 주어진다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R이고 이게 지금 C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여기 여기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알파벳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 3이 뭐야? 이 3 최대로 갈 수 있는 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좌측 상단에 놓여 있다고 나 좌측 상단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뭐야?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알파벳 이 알파벳 C부터 무조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였어? 상, 하, 좌, 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얘는 C는 상과 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무슨 나중에 코드를 짤 때 저 범위 지정을 해서 저 배열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분명히 이건 100% 배열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인덱스 값이 음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위로 그쵸? 혹은 이쪽으로도 절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범위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반드시 범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DFS로 풀면 좀 편하겠고 거기서 물론 BFS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상, 하, 좌, 우 방식을 사용하면 좀 편하겠구나를 단번에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상하좌우라는 게 그냥 제가 말로 만들어낸 표현인데 별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뭔 뜻이냐면요.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만 한번 봅시다. 오케이. 지금 보면 우리가 상하좌우 관련된 게 최초로 나오는 게 뭡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배우죠. 지금 여기를 잠깐 좌표평면을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쵸? 이걸 이제 좌표평면이라 그러죠. 중학교 때 배우던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좌표평면인데 제가 여기 점을 2,2를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위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몇 콤마 몇으로 바뀌죠? 2,3이 됩니다. 즉 얼마를 더해준 거예요? 이제 여기 값에 x값, y값 이렇게 하면은 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0,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가 2,1로 바뀌겠죠. 즉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0,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2가 되겠죠? 이거는 왼쪽으로 그럼 이동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0일 거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경우에는 3,2가 될 텐데 이거는 플러스 1,0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근데 우리가 코딩에서는 이 좌표평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배열이다. 배열. 배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잠깐만요. 배열은 아이고 빨간색으로 했네. 배열은 좀 굵은 걸로 할게요. 배열은 우리가 사각형으로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여기가 이제 인덱스 0, 1, 2, 3 여기도 0, 1, 2, 3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만약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근데 내가 위로 한 칸 이동할 거야. 그럼 여기 몇 콤마 여기는 이제 그쵸? 여기는 우선 제가 색칠한 부분은 우선 우리가 배열로 1,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내가 위로 한 칸이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로 표현합니까? 0, 1 이렇게 표현하죠. 배열에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2, 1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인덱스를 표현할 때.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요.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1, 0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1, 2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뭐야? 위로 이동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인덱스가 얼마씩 증가하는지를 따져 보면 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앞에 인덱스랑 뒤에 인덱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겠죠. 앞에 인덱스는 마이너스 1 해주는 거고요. 뒤에 인덱스는 0 그대로가 됩니다. 아래로 이동할 때는요. 앞에 인덱스가 플러스 2라는 거고 더해주는 거고요. 뒤에 인덱스는 0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좌로 이동할 때는요. 앞에 인덱스가 0이고 그쵸? 뒤에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우로 이동할 때는 앞에 인덱스가 0이고 뒤에 인덱스가 플러스 1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좌표랑 이거랑 표현 방법 자체는 달라요. 그렇지만 상하좌우 이동할 때 뭡니까 결국 한 칸씩 이동한다는 거예요. 한 칸씩 이동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가 배열로 표현할 때 이런 방식을 이제 구현해 줄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간단해요. 좀 이따가 dx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dx dy라는 배열을 선언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나중에 좀 이따가 어떻게 할 거냐면 dx dy를 선언해서 여기 지금 위에 게 지금 마이너스 1, 0이었잖아요. 이걸 x랑 y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얘는 0 이렇게 표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1, 0.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0,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0,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dx dy가 이제 상하 좌우를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색칠한 부분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각각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뭐 문제 자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게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그쵸? 얘를 기준으로 우선 상 살펴봤더니 갈 수가 없네. 좌를 봤더니 갈 수가 없네. 좀 확대할까? 그 다음에 하를 봤더니 갈 수 있어. 그래서 얘한테 가는 거야. 여기 A를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개수를 하나 세주면서 더 이상 A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상을 봤더니 이미 갔던 곳이는 안 돼. 좌를 봤더니 갈 수가 없네. 하를 봤더니 갈 수가 없네. 우를 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야.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상을 봤더니 A는 아까 전에 갔지. 좌를 봤더니 방금 전에 온 곳이잖아. 아래를 봤더니 갈 수가 없고 오른쪽을 봤더니 이미 시작 지점에 C가 있었지.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이 D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에서 다시 뒤로 돌아올 겁니다. 뒤로 돌아오고 여기 왔을 때 방금 전에 갔었던 D를 갔었잖아요. D를 갔었던 사실을 없애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약간 기록 말소라 그럴까요? 약간 좀 기록 말소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갈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얘 지금 상하 좌우 다 살펴봤죠? 얘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그럼 다시 C로 돌아가. C로 돌아가서 얘도 또 기록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개수 세줬던 거를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해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C로 돌아왔죠. 그럼 이번에 상하 하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를 봤더니 A를 한 번도 안 간 거야. 아래에 갔었잖아요. 기록 말소했잖아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시 우로 가면서 개수 당연히 개수 세주고 있는 건데 A로 갔어. 얘도 상, 하, 우를 봤더니 하를 봤더니 D 한 번도 안 갔네. 다시 여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D를 기준으로 또 상 갔었지. 얘 갔었지. 얘 갔었지. 얘는 C에 있었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 그 다음 얘는 마지막에 이제 우가 남았죠. 우를 봤더니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개수가 3개가 최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좀 적으면서 할까?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이제 가면서 개수 같은 거 세주고 이제 하다 끝까지 다 돌아다녔어.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뒤로 백하고 플러스 방금 전에 갔던 그 알파벳을 기록 말소할 겁니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개수를 하나 다시 빼주는 방식을 사용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1은 사실 필요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1은 필요가 없다. 이해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 알파벳을 세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저는 우리 DFS에서는 방문했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visited라는 이름의 배열로 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파벳이 26개니까 저는 27개를 사용해서 얘를 다 처음에 0으로 초기화 해놓고 이제 갔으면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방문을 했으면 플러스 1에서 개수를 1 증가시켜 줄 거예요. 즉 뭐야? 한 번도 방문 안 한 친구들은 0이 될 거고 나머지 숫자는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우겠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visited 제로를 대문자 알파벳 A의 방문 여부 이렇게 쓸 겁니다. 이해될까요? A의 방문 여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visited 1은요? B의 방문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줄 건데 그러면 근데 알파벳 A는 여기 적혀져 있는 알파벳들은 전부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이걸 어떻게 숫자로 바꿔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ASCII 코드라는 게 있죠. ASCII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인터넷에 이제 검사를 해보세요. 직접 검사를 해보면 ASCII 코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글자들이 전부 다 숫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대문자 알파벳 A의 ASCII 코드는 얼마냐?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int n 이렇게 있을 때 이 n을 어떻게 하냐면 n은 이제 우리가 알파벳 1에서 알파벳 2를 빼요. 그러면 그 차이가 그 알파벳들의 숫자들의 차이가 이제 n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n은 인트로 서명이 된 친구였었죠? 그러니까 숫자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봐봐. n은 대문자 이거 문자 b에서 문자 a를 빼면 이게 얼마일까? 1이 되는 거예요. 1. 이해될까요? 그게 n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